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청송 GAP 사업단의 교육 내용 중 우리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청송 GAP 사업단에서 해마다 3월 달에 그의 방제력과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니 지금 몇 년째 교육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GAP 사업단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우리 청송 지역에 특화된 책자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 연면 시비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료별 연면 시비 포인트입니다. 먼저 질소입니다. 시기는 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수확 직후에서부터 낙엽 전까지 연면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수확 직후 요소를 연면 살포하면 분화된 꽃의 화기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낙엽 전에 엽내, 그러니까 잎속이죠. 질소의 50%가 수체 내 나무 내에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확 직후에 요소를 연면 살포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포량은 생육기에는 0.3에서 0.5%, 0.3이면은 500리터 SS기 한 차에 1.5kg죠. 통상 1.5kg 내외로 넣어서 살포합니다. 그렇죠? 수확 후에는 이보다 많이 넣죠. 1에서 3%. 3%면 얼마입니까? 3, 5, 15. 요소 15kg죠. 그런데 보통 한 포씩 넣어가지고 연면 시비 하기도 하죠. 다음은 인산입니다. 인산은 체내 이동성이 좋아 낙엽 전 엽내 인산의 50%가 목질부로 이동, 저장되었다가 다음에 신초 생장에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엽 전에 잎 속에 있던 인산의 50%가 나무 줄기나 목질부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는 인산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소량의 인을 짧은 기간 동안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지가 필요한 인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산을 연면 시비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과나무가 알아서 인산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인산을 연면 시비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륨입니다. 칼리지요. 칼륨은 토양 시비가 원칙이다. 칼륨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개화기부터 세포 분열기 말기 사이인데 이때는 황산칼륨 0.5%를 연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상습 결핍 과원은 황산 마그네슘 0.5%를 5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 1, 2회 연면 살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연면 살포를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사이다. 그러니까 장마기 전후예요. 그죠? 통상적으로는 장마 전에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다 살포 시 고두병 발생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아무리 좋아도 과다하게 살포하면 좋지 않습니다. 농약과 혼용하지 말 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그네슘은 농약하고 혼용해도 된다는 설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마그네슘을 농약하고 혼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혼용을 하라 마라 이야기 없어요. 마그네슘은 유일하게 요소하고 혼용해도 된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보통 농민들은 하지 말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혼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 없어가지고 그동안 농약하고 거의 대부분이 혼용해서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농약하고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붕소입니다. 꽃가루의 발화가 잘 되고 화분간 신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붕소가 필수적이다. 개화기에 붕사 0.2에서 0.3%를 옆면 살포하면 된다. 살균제와 혼용이 가능하다. 붕사가 잘 안 녹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에 녹여야 잘 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붕소, 붕산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죠? 그런데 붕소는 대문자 B죠. 원소 기호예요. 이 붕소의 원료가 붕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광물이에요. 붕사가. 보통은 유기농에서 붕사를 비료로 이용하지요. 다음은 옆면 시비 시 주의사항입니다. 개화 직후에 옆면 시비를 하면은 동록 유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칼슘을 개화 직후나 육아기 때 옆면 시비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지요. 육아기 때 칼슘 옆면 시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육아기 때 칼슘 옆면 시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육아기 때 사과가 칼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옆면 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 자료에도 개화 직후 옆면 시비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동록 유발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5도 이상 고온 시에는 옆면 살포를 하면은 엽소 위험성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온 후 첫째 날은 20에서 25도 사이에서도 옆면 시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엽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내성이 강해짐, 50% 이하에서는 옆면 살포를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 때 옆면 시비하는 게 좋고 습도가 너무 낮을 때는 옆면 시비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옆면 시비 혼합 살포 불가 사례입니다. 칼슘 비료, 혼합 살포 불가 비료, 인이나 황을 함유한 비료, 이거 중요합니다. 비료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칼슘하고 인이 함유된 비료, 예를 들면은 인산칼리죠. 인산칼륨하고 같이 혼합해서 옆면 시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하고 칼슘이 반응해가지고 인산칼슘이 되죠. 인산칼슘은 골분이에요. 그 다음에 황을 함유한 비료, 그러니까 황산칼륨하고 칼슘을 같이 혼합해서 옆면 살포하면은 황하고 칼슘이 반응해서 황산칼슘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석고예요, 석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칼슘하고 인하고 황이 만나면은 물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엉켜서 침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살포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침전이 돼가지고 엉키기 때문에 점적이 또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비료든 농약이든 섞어서 살포하는 걸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단용으로 살포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 그렇죠. 그리고 매일 SS기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혼합해서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살포하죠. 어떤 강사님은 칼슘하고 인산칼리, 황산칼리를 섞어서 막 살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섞어서 살포하면은 안 됩니다. 그 밑에 황산칼륨은 질산칼슘하고 인산 1암모늄하고 혼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칼슘하고 칼리하고 마그네슘은 길랑작용을 하죠. 그래서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항만 알아놓으면은 같이 사용 안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1인산칼리는 요소 이외에 어떤 비료와도 혼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황산아연. 아연은 황산마그네슘하고 인산 1암모늄하고 혼합해서 살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마칼슘은 농약, 캡탄, 또 비료, 붕소하고 혼합 살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붕사입니다. 여기는 또 붕사라고 해놨죠. 위에는 붕소라고 해놨다. 여기는 붕사라고 해놨습니다. 붕사의 주 성분이 붕소입니다. 그 옆에 비거에 붕사, 붕산을 그 화학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붕사는 나트륨이 있어, 그죠? 붕사는 염산이나 황산으로 이 나트륨을 제거한 게 붕산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불순물이 없는 게 붕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붕소가 들어있는 것은 같습니다. 함량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붕산은 30% 들어있고 붕산은 50%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황산마그네슘은
질산, 칼슘, 황산, 아연, 붕사, 인산 1암모늄하고 혼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해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붕소칼슘에 대해서 나옵니다. 붕소칼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물 500리터에 연마칼슘 1kg, 붕소 50g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붕산 50g을 넣어요. 연마칼슘에 붕소를 넣으면은 이 붕소는 양분 이동의 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연마칼슘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 자료에는 붕소하고 연마칼슘을 혼합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연마칼슘하고 붕소를 혼합하는 것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 농민들은 또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모 기술센터 강사분의 강의 내용이에요. 그분은 발화 이후에 기계유 유제를 살포할 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살포하면 좋다고 그렇게 영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500리터, SS기 한 차지요. 거기에 기계유 유제 4에서 5리터를 넣고 요소를 넣고 붕산을 넣고 황산 마그네슘을 넣고 황산 아연을 넣고 황산 칼리를 넣어서 혼합해서 살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무려 6가지를 섞어찌개를 해서 살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섞어찌개를 하는 걸 좋아하지요. 뭐든지 섞어서 살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6가지. 저는 6가지가 야 이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붕소하고 황산 마그네슘, 황산 아연 이거는 혼합해서 살포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강의를 하시는 강사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 농민들은 참 곤란하죠. 어느 말을 따라야 옳은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에 있는 내용은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의 공식 자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의 그 자료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연면 시비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자료거든요. 먼저 이탈리아 남티로르 연면 시비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는 주로 적색기 했는데 요거는 홍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홍내기에서 개화기 그리고 세포 분열 초기까지 많이 연면 시비하지요. 그 다음에 인삼도 여기 보면은 그 발화기부터 세포 분열기까지 연면 시비를 합니다. 칼륨은 보니까 세포 분열기부터 여름 사이 하지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보니까 세포 분열기 중기부터 여름 사이 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여름부터 수화기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칼슘은 육아기 때 연면 살포하지 않지요. 여기 보니까 질소하고 마그네슘, 칼슘은 우리가 연면 시비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스위스의 연면 시비 시기입니다. 질소를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뭐 개화기나 세포 분열기에는 질소를 연면 시비 안 합니다. 언제 하죠? 수학기에 합니다. 감사 비료를 연면 시비하는 거죠. 이탈리아 남티롤리에서도 질소를 수학기에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기에 감사 비료로 연면 시비하는 건 공통적이네요. 그러니까 수학기에는 질소를 감사 비료로 연면 시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칼슘을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연면 시비하죠. 스위스도 칼슘을 육아기에는 연면 시비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 마그네슘도 5월에서 6월 사이 하네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붕소를 보겠습니다. 붕소는 4, 5, 6월에 하네요. 근데 대부분은 4, 5월에 하네요. 그러니까 붕소는 개화기나 세포 분열기에 해주네요. 이것도 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주요 성분 연면 시비는 우리하고 대부분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송 GAP 사업단의 사과 교육 자료 중 연면 시비에 대한 교육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